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세탁기능서 실기 필수 노하우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학원에 가야 될 시간이 안 되고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분들은 저의 동영상 세탁기능서 실기 필수 노하우 1번부터 5번까지를 시청해 보시면은 또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과목입니다. 오점 분석 제거 작업 40점입니다. 점수 배점이 가장 큽니다. 시험 진행은 20분 이내에 얼룩을 판별하고 제거용 약품을 정확히 기입한 후 얼룩 빼기를 실시합니다. 얼룩은 5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준비물은 시험자가 필요 준비물을 참조하셔서 시험자 필요 준비물을 참조하셔서 준비해 가야 됩니다. 방법은 3가지입니다. 얼룩 판별하는 것이 점수가 각각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얼룩 판별이 5개 2점에서 10점, 약제명 기입이 5개 곱하기 2점 10점, 얼룩 빼기 5개가 0.2점 4점에서 20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각의 판별과 약제명 기입, 얼룩 빼기 하는 것들을 다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얼룩 빼기를 하지 않으면 이런 점수가 다 좋아도 얼룩 빼기를 하지 않으시면은 아예 이 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요하기 때문에 흔적을 반드시 남기셔야 됩니다. 오점 감별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수성과 유성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하시면은 혼동이 오기 때문에 수성과 유성을 먼저 구분을 해서 구분된 것을 기준으로 기록을 해 두셨다 메모를 하셨다가 그 메모된 걸 기준으로 약품을 선정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먼저 수성 사인펜입니다. 수성 사인펜은 수성입니다. 또 스탬프도 수성입니다.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찍어보면은 원래는 검정색이나 묻어나는 색은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수성 사인펜입니다. 왜냐하면 수성 사인펜과 스탬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찍어보면 검정색이지만 묻어나는 색은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아세톤을 뿌리고 퍼렇게 변하면 수성 사인펜입니다. 또한 파란색 사인펜은 아세톤의 핑크색이 먼저 나옵니다. 대부분 이런 수성은 까만색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파란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고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스탬프, 수성입니다. 손가락에 침을 묻혀 찍어보면 원래 색과 동일하게 그러한 색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까만색이면 까만색이 나타나고 파란색이면 파란색이 나타납니다. 스탬프는. 그렇지만 또한 아세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수성을 구분을 할 때는 먼저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찍어보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카, 유성입니다. 두 번째 유성은 3가지입니다. 레카와 볼펜과 매직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하는 부분들은 비교적 출제 경향이 높은 기준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놨습니다. 레카 유성입니다. 레카는 이게 그야말로 일종의 페인트입니다.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찍어보면 묻어나지 않습니다. 매니큐어와 구별하는 방법은 메틸알코올의 무반응입니다. 메틸알코올에 전혀 색상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레카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볼펜입니다. 볼펜도 유성입니다. 손가락에 침을 묻혀 찍어보면 묻어나지 않습니다. 볼펜의 경우는 특히 시험장에서 이러한 5개의 오점은 그 즉시 감독관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표시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펜 같은 경우는 그린 자국이 보입니다. 매직 잉크 유성입니다. 동일하게 손가락에 묻혀 찍어보면 묻어나지 않습니다. 빳빳하지 않고 그린 자국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손가락에 묻어나지 않습니다. 침을 묻혀서 묻혀보면. 그러면 매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직과 레카를 구별할 때는 매직 잉크보다는 레카가 약간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습을 하셔서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유형별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것을 직접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인주입니다. 인주는 적색입니다. 여기 보면 인주가 빨간색으로 나오는 건 인주, 립스틱, 매니큐어 세 가지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일 때는 먼저 인주 같은 경우는 중성세제를 한 방울 떨어뜨려 살살 긁어보면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립스틱은 중성세제를 한 방울 떨어뜨려 살살 긁으면 잘 지워집니다. 아, 그러면 립스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니큐어는 레카보다 더 딱딱하지만 메칠알코올에 번지는 반응을 보입니다. 즉 메칠알코올에 번지는 반응이 보이기 때문에 인주나 립스틱은 아니고 레카와 두 개가 비교가 되는데 레카보다 오히려 더 딱딱하기 때문에 또 메칠알코올을 살짝 묻혀보면은 번지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니큐어라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간장은 커피와 비슷한 색이지만 오점이 묻은 가장자리가 스며든 자국이 없습니다. 도장 찍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딱 찍혀 있습니다. 커피는 간장과 비슷하지만 오점이 묻은 가장자리가 천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그림을 보면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포도주스, 연한 보라색입니다. 녹물, 노란 빛깔이면 녹물입니다. 노란 빛깔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의 경험으로 보면은 수성 사인펜이나 스탬프, 볼펜, 매직잉크, 인주, 립스틱, 매니큐어, 커피, 녹물은 비교적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을 해보고 직접 테스트 해보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얼룩의 종류에 따른 처리 약품입니다. 즉 여기에 원룩 명칭과 이 원룩 약재는 이게 곧 답입니다. 다른 답을 쓰시면 안 됩니다. 답을 쓸 때는 여기 있는 원룩 명칭에 이 원룩 약재가 이 원룩을 지우는 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세톤으로 스탬프가 지워진다 할지라도 여기다 아세톤을 쓰게 되면은 그건 오답입니다.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스탬프일 때는 로트유 또는 로드유.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글씨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로드유로 나왔으면 로드유, 로트유로 나와 있으면 로트유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스탬프, 인주, 매직잉크, 립스틱, 볼펜, 수성 사인펜, 커피, 매니큐어, 녹물은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물론 적용을 해 보아야 되겠지만 꼭 이 부분은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스탬프는 로트유, 인주 로트유, 매직잉크 시너, 립스틱 메틸알코올, 볼펜 메틸알코올, 수성 사인펜 중성세제, 커피 탄닌계 5점 제거제, 매니큐어 아세톤, 녹물 수산,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얼룩이 나온 5개를 제거할 때는 꼭 이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처리 약품을 같이 적용을 해서 오점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특히 오점은 100% 빠지지가 않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 볼펜은 메칠알코올을 가지고 두들겨 주면은 100% 거의 90% 이상 빠집니다. 그러나 다른 스탬프나 인주, 매직잉크, 기타 수성 사인펜들은 거의 빠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50% 빠지면 아주 잘 빠진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나왔을 때 반드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시도를 할 때 이러한 세제를 가지고 시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스탬프의 얼룩 약재는 로트유지만 로트유 가지고 빠지지가 않습니다.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처리 약품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중성세제를 가지고 스탬프의 중성세제를 살짝 이렇게 뿌려서 그냥 빼게 되면은 이 손으로 막 문지르게 되면은 번집니다. 그러면 또 주위에
오염이 2차 오염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성세제를 처리를 해서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막대기를 가지고 그 막대기의 뒷꽁무니를 가지고 아주 심하게 좀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려야만이 밑에 이제 수건을 대고 두드려주고 두드려서 최대한 중성세제로 빼내고 그 다음에 먼저 아세톤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중성세제를 먼저 처리하고 아세톤을 해야 됩니다. 아세톤을 먼저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중성세제가 먹질 않습니다. 그러면 아예 빠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여기 순서대로 앞에 있는 걸 순서대로 처리를 해서 해 주셔야 이후에 그래도 이 오염이 빠지는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즉 스탬프 같은 경우는 중성세제, 아세톤, 마지막에 표백제 처리를 해줍니다. 20분 안에 5개를 모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속도를 내야 됩니다. 인주, 로트입니다. 이 로드유를 일단 불러놔야 됩니다. 로드를 약간 인주라고 판단이 되면은 로드유를 약간 뿌려서 불려놓은 걸 똑같이 그냥 아세톤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 로드유들 불려놓은 걸 똑같이 막대기의 끝부분을 가지고 계속 두들겨 줘야 됩니다. 두들겨 줘서 어느 정도 빠지면 아세톤을 처리해 주고 아세톤을 처리해서도 또다시 그 막대기 끝부분으로 두들겨 줘야 됩니다. 이후에 표백제 처리하는데 표백제 처리할 때도 두들겨 줘야 됩니다. 그럼 5개가 그렇게 거리가 멀지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염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 안에서 이 약재들을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레카는 시너입니다. 시너지만은 시너를 뿌려서 레카가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 약품은 먼저 아세톤 처리를 하시는 것이 레카를 지울 수 있는 시너보다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아세톤을 먼저 처리해 주는 것이. 그 다음에 중성세제를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로드를 처리하고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표백제 처리해 줍니다. 마지막에는 모두 표백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모두 빠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표백제를 처리해 주는 것이 주위에 묻어 있는 오염들을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표백제를 처리해서 두들겨 줍니다. 매직잉크, 얼룩 제거 약제는 시너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처리하는 것은 아세톤을 먼저 처리해서 매직잉크를 두들겨줍니다. 최대한 두들겨주고 다음 중성세제를 발라서 처리해줍니다. 두들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표백제 처리를 해줍니다. 립스틱, 얼룩 제거 약제는 메틸알코올입니다. 그렇지만 처리약품은 메틸알코올과 중성세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메틸알코올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성세제로 처리해서 막대기 뒤 끝부분으로 심하게 두들겨 줘야 됩니다. 단 여기서 두들길 때 원단이 구멍이 나면 안 됩니다. 원단이 파손이 되면 실격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단이 비교적 두껍지만은 그 힘을 좀 조절을 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볼펜은 메틸알코올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볼펜 같은 경우는 메틸알코올로 바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볼펜이 확실하다 그러면 메틸알코올 처리를 하고 두 번째로 아세톤을 처리해 줍니다. 이 부분은 쉽게 번지기 때문에 수건으로 찍어내야 됩니다. 긁으면 안 됩니다. 번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수건으로 찍어내고 메틸알코올 아세톤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중성세제를 처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볼펜은. 또한 마지막에는 표백제로 처리해 주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수성 사인펜, 중성세제입니다. 다분 중성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리약품은 메틸알코올을 먼저 처리해서 두들겨주고 그 다음에 중성세제를 발라서 두들겨주고 다음 표백제 처리를 해줍니다. 커피, 탄닌계 오염 제거제입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탄닌계 오염 제거제로 바로 제 경험으로는 제거가 됐습니다. 탄닌계 오염 제거제를 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반드시 그 처리는 중성세제를 처리합니다. 중성세제
여기서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막대기 끝으로 심하게 두들겨 줘야 됩니다. 두들겨 준 이후에 최대한 그 부분을 지워서 마지막에는 표백제 처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장도 탄닌기 오염제 애거제로 바로 지워집니다. 커피와 같이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포도주스, 산소계 표백제지만 답은 산소계 표백제지만 처리약품은 중성제제로 처리하면 쉽게 제거가 됩니다. 매니큐어는 실제로 아세톤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빨간 적색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세톤을 해도 잘못하면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성세제로 불려놓고 아세톤을 처리합니다. 중성세제로 불린다는 것은 중성세제를 뿌려서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넣고 동일하게 막대기 끝으로 두들겨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세톤 처리를 하고 아세톤 처리를 하고 난 뒤에도 끝부분으로 막대기 끝부분으로 두들겨주고 표백제 처리를 합니다. 녹물, 수산으로 제 경험은 수산으로 처리가 다 됐습니다. 그러나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중성세제로 처리하면 깨끗하게 또한 빠집니다. 녹물이. 중성세제로 막대기 뒷끝부분으로 심하게 두들겨서 빼주고 이후에 표백제 처리를 해주면 깨끗하게 녹물은 지워질 수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얼룩 명칭을 먼저 분석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분석을 해놓은 이후에 약재를 처리하면은 이 약재는 정답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처리를 해주고 이후에 실제로 처리하는 오염을 처리한 약재는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오염을 지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지급 재료는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로트유, 메칠알코올, 산소계 표백제, 수산, 시너, 아세톤, 중성세제, 탄닌계 오염 제거제입니다. 이 이상의 다른 약재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 분석 유형입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막대기란 것은 이게 솔인데 이게 아주 튼튼합니다. 대나무 막대기 튼튼한 걸 가지고 이 끝으로 이 5점을 먼저 분석을 합니다.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이지만 이 부분은 감독관님이 전부 다 알려줍니다. 그런 오염이 흰색 백포의 A4지보다 조금 큰 면적에 이렇게 5개가 나옵니다. 이 5개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볼펜, 매직, 스탬프, 매니큐어, 커피를 이렇게 적어 놨지만은 또 다른 약품들이 또 다른 이런 오점들을 뭐 레카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레카는 립스틱이 나올 수 있고 인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먼저 해 놔야 됩니다. 메모지에 먼저 분석을 해 놓은 이 내용을 분석을 해 놓은 후에 실제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약품을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볼펜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볼펜은 여기에서 볼펜 6번입니다. 이 6점 볼펜을 또 쓰게 되면은 잘못하면 여기에 립스틱을 번호는 6번이 맞지만은 립스틱을 써버리면 이건 오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감독관님이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대로 쓰든지 또는 번호만 쓰든지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번호만 쓰시면 됩니다. 번호만 써서 이 부분이 볼펜이구나 6번이 라고 여기다 기록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약재 이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볼펜은 메칠알코올이 답입니다. 다른 걸 뭐 예를 들어서 아세톤으로 지웠다 할지라도 아세톤을 쓰게 되면 오답입니다. 메칠알코올로 쓰셔야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점수가 나오지만 중요한 건 여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반드시 지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우지 않으면은 이 전체 답이 맞다 할지라도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40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부분에 5가지의 점수는 나오지만은 또한 이 점수가 나오지 않게 되면은 평균 60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패스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볼펜의 경우는 6번을 쓰고 약재 이름은 매치랄 것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5점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매직입니다. 매직이면 12번입니다. 12번은 매직 잉크로 나옵니다. 약재 이름은 3번. 약재 이름은 시너입니다. 아세톤으로 뽑았다 할지라도 시너입니다. 시너가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스탬프입니다. 스탬프는 15번입니다. 15번은 스탬프 잉크로 나옵니다. 15번 스탬프 잉크를 쓰고 약재는 여기서 1번 로드유입니다. 로드유로 쓰셔도 되지만 1점 로드로 쓰셔도 되지만 예를 들어 시너를 써버리면 안 돼요. 1번을 쓰고 시너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만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번호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매니큐어입니다. 매니큐어는 13번 여기 매니큐어라고 나옵니다. 번호를 쓰고 약재 이름에 매니큐어 같은 경우는 5번 아세톤입니다. 아세톤이 매니큐어를 지웁니다. 중성세제를 쳐서 지웠다 할지라도 정답은 아세톤을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 커피는 여기 보시면 3번 커피입니다. 3번을 쓰시고 약재 이름은 2번 타닌 제거제라고 쓰시면 됩니다. 2번 번호를 써주시면은 이기 모두 배점이 2점씩에서 10점, 10점에서 20점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오염을 지은 5개의 오염을 다 지우는 것이 4점씩에서 20점입니다. 그래서 총 40점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볼펜이나 커피는 잘 지워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50%, 30% 지워져도 실제로 점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손을 안 대면 점수는 0점이지만 반드시 지운 흔적을 주시게 되면 2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점수를 최대한 20점이기 때문에 득점을 얻어야 패스하신데 안전하게 패스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두 정답을 기록해 주시고 반드시 5개의 5점을 지우는 흔적이 있어야 하며 없으면 아예 볼펜이 이 답이 다 맞다 할지라도 이 답을 다 썼다 할지라도 여기에 점수가 이제 60점이 넘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걸 지우지 않게 되면은 전체가 다 40점이 점수가 나오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맞췄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반드시 이 대나무 막대기, 솔입니다. 이 튼튼합니다. 이걸 가지고 아주 힘을 주어서 두들겨 줘야 됩니다. 아주 심하게 원단이 구멍 나지 않을 정도만 두들겨서 어느 정도 30%에서 50%까지만이라도 지워주면은 이것이 그대로 20점 득점을 하고 여기서도 일부 득점을 해서 앞에 있는 세 가지 시험 유형을 합하여서 평균 60점을 얻어서 패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주지해서 시험을 하고 실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룩의 종류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유성과 수성을 반드시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붉은 오점 기타입니다. 유성에서는 라카 매직 볼펜 구두약이 있지만 빈도수가 높은 것이 비교적 빈도수가 높은 것이 볼펜이나 매직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볼펜 매직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수성은 사인펜과 스탬프 두 종류인데 이 부분은 사인펜이나 스탬프 두 종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성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붉은 오점은 인주, 립스틱, 매니큐어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인주와 립스틱, 매니큐어를 면봉에다 집에서 테스트할 때는
흰색 면 100%에 면 흰색 천에 인주나 립스틱 매니큐어를 면봉으로 조금씩 찍어서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나옵니다. 찍어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두었다가 제거를 해 보시면은 실험을 해 보시면은 어떻게 지워지는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는 간장, 커피, 포도주스, 녹물입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커피와 녹물입니다. 주로 나온 것이. 커피 같은 경우는 탄닌기 오염제로 그냥 지워지기 때문에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봉으로 살짝 찍어서 면 100%에 찍어서 10분 내지 20분 정도 있다가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쉽게 지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유성, 수성, 붉은 오점, 기타 오점들에 대한 얼룩에 대한 분석이 먼저 돼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내용은 오점 분석 방법, 분석하는 방법 중 반드시 좀 비위생적일지라도 손가락에 우선 칩을 묻혀서 유성인지 수성인지를 판단하기 가장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육안으로 보기에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쉬웠습니다. 저희 경우는. 즉 유성 오점은 매직, 레크는 유성입니다. 반드시 시너가 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볼펜, 메칠하고 정답입니다. 다른 것으로 다른 아세톤이나 다른 약품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정답은 이걸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짝을 맞추어 답란에 기록을 합니다. 수성 오점, 수성 사인표는 중성세제가 답입니다. 스탬프 로트유가 답입니다. 이걸 짝을 맞춰서 답란에 기록합니다. 인주, 로드유, 립스틱, 메칠알코올, 매니큐어, 아세톤, 커피, 탄닌, 오염 제거제, 녹물, 수산. 이런 경우에는 분석된 오점과 제거하는 약제는 이 두 가지를 짝을 이루어서 기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별 5개입니다. 오점을 분석하고 수성의 경우 중성세제, 유성의 경우 메칠알코올 또는 시너를 묻혀서 먼저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문지러 버리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점 밑에 흰 수건을 넣고 소울의 뒷꼭지로 힘차게 먼저 문질러 버리면은 번지기 때문에 소울 뒷꼭지 그 막대기 뒷꼭지 부분으로 원단이 손상되지 않을 만큼만 세차게 두들겨 줘야 됩니다. 거의 연속적으로 찍다시피 할 정도로 두들겨서 밑에 흰 손수건에 그 오점이 배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찍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완전히 빠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약 50% 정도 뺐다고 생각되면 마지막에 중성세제로 같은 방식으로 계속 두들겨서 정리하고 최종에 표백제로 부어서 동일하게 두들겨 처리해 줍니다. 얼룩이 번지지 않도록 각각의 오점을 처리하기 때문에 먼저 무슨 오염인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각각의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을 실제로 제거하지 않으면 오염 분석 제거 작업 점수 자체가 나오지 않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세 가지를 만점을 맞아도 60점이기 때문에 60점 만점을 맞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다림질에서 28점에서 28점을 맞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60점이 안 나오더라도 이 얼룩 제거, 오염 제거, 분석 제거에서 점수를 받으면 충분히 패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오염 분석을 해서 제거하는 실제로 약품을 처리 제거하는 것을 실험을 해야 됩니다. 실시를 해야 됩니다. 제 세탁기능사 합격 경험입니다. 문제 1번과 2번은 완전히 암기하고 연습해서 점수 32점을 만점을 받았지만 3번 다림질은 매일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림질 할 때 설명드렸듯이 등판 뒷부분에 주름 2개, 소매 좌우 주름 2개, 100% 와이셔츠를 2장을 구입해서 계속 10분 만에 고김없이 가정용 다림미로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세탁소 운영자 외에는 이 부분이 쉽게 다림질이 잘 되지 않습니다. 면 100%이기 때문에 다림질하고 난 이후에 움직이면 계속 구김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험 일주일 남겨두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다림질 하기를 참조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원에서는 그 주름이 없는 와이셔츠를 사용을 합니다. 반드시 100% 와이셔츠이면서 그 주름이 있는 것도 되지만 초보자는 그 주름이 있으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름이 없으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순서대로 다림질을 하게 되면 좋은 점수를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수험자들 중 다림질을 만점 받는다는 건 쉽지가 않다고 하며 결국은 배점이 가장 많은 오염 분석 제거 작업에서 의대합 할 수 있는 60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60점이지만은 32점은 다 맞았다 할지라도 다림질에서 점수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점수를 합쳐서 즉 5점 분석 제거 작업에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이론이 아무리 강해서 결국 최종 합격은 실기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영상 1번에서 5번을 계속 반복해서 시청해 보시면은 또한 연습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탁기 등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본 강의가 도움되시기 바라며 2021년 첫 번째 시험에 당당히 패스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